뭐가 브랜드가 될까? 그리고 나는 이걸 왜 하고 싶을까?를 찾지를 못해서 도전을 못하고 고민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재택근무를 병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막 잡아서 밖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삶의 속도도 자연스레 느려지고,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지금이 바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때가 아닌가, 지금이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도 세상과 소통을 하고 싶고, 세상에 나를 알리고 싶은데, 다른 뭐 특별한 재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고 또 말하는 거보다는 글 쓰는 게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자신이 있어서 글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브런치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도 보이듯이 저는 글을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적나라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머릿속에, 내 정신 세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게 글 쓰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우주에서 나만의 작은 소우주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고, 서로 방문을 하고, 이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제목도 나만의 소우주 만들기라고도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브랜딩하기에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브런치는 그렇게 진짜 뭐 특별할 거 없고 등단한 작가도 아닌 사람들의 글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진짜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브런치가 이제 생겼던 5, 6년 전에 이제 앱을 다운받고 가입을 해서 다른 분들의 글은 읽고 있었는데 제가 작가가 된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도전을 해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음,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좀 찾아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전하는 건 실패 확률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제 합격 팁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사실 브런치에서 이렇게 하면 합격입니다라고 명시해 놓은 기준은 없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글을 써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고민하고 브런치에서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쪽집게 과외처럼 합격 팁 1, 2, 3,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라고 보장은 해드릴 수 없지만 어,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그럼 왜 글을 쓰고 싶지? 나는 어떤 캐릭터로 글을 쓰고 싶지? 내 글의 목적이 뭐지? 한번 근본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 그래서 네, 그렇지. 똑똑하게 시작해보기. 그러니까 무조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서 시작해 보는 게 한 번에 합격하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이제 탄력 받은 김에 글도 쭉 이어서 써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만의 팁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브런치는 글을 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돼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가 신문 기사를 읽을 때나 블로그에서 맛집, 뭐 내가 사고 싶은 화장품, 이런 걸 검색해서 글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정보를 위해서
브런치에서 글을 읽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브런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이야기가 더 재밌는지가 브런치에서 인기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 똑같은 이야기여도 더 재밌고 진짜 맛깔나게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막 조미수시도록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고 밋밋하게 이야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나만의 이야기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맛있게 요리하고 데코를 해서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지. 그리고 한번 시식해봤으면 여기 또 오고 싶은데 이런 맛집이 되는지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브런치에서의 나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내 글의 목적과 나의 콘텐츠는 뭔지, 또 내 글을 왜 독자들이 읽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글 속에 녹아 있으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 합격 팁을 보기도 하고, 어, 제가 신청을 해봤을 때도 저는 사실 소셜미디어 이런 건 거의 하지 않아서 주소를 적긴 적었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합격한 거 보니까 다른 거보다도 그냥 그 사람의 글 자체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적인 글을 써서 브런치 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게 답답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글로만 승부를 본다는 점에서는 나는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뭐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많이 진짜 회의할 때 이야기하고 질문을 했던 건데 이 작가 신청을 하면서도 자문자답을 저한테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브런치 팀이 나를 작가로 선택을 해야 되지? 왜 내 글을 진짜 수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미 브런치 안에도 글을 잘 쓰고 인기 있는 작가분들이 너무 많고 또 브런치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굳이 왜 나를 선택해야 되지? 그리고 브런치에 있는 수많은 구독자들이 왜 내 글을 읽어야 되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꿀팁 1번, 나만의 스토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브런치 작가로서의 나의 부캐를 확실하게 정하고 나는 앞으로 브런치에서 이런 캐릭터로 이런 글을 쭉 써나갈 거다라고 이제 작가 신청하시는 칸의 세 개의 글과 또 활동 계획란을 통해서 브런치 팀의 어필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합격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요걸 가장 오늘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는 이제 이 1번에 연결이 되는데 일기는 일기장에만 쓰자. 네. 그러니까 나만의 스토리를 이제 확실하게 구축을 했으면 이제 글을 직접 써야 되잖아요. 이미 도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가 신청을 하려면 작가의 서랍에 세 개의 글을 미리 써놔야 돼요. 브런치는 블로그랑 블로그도 이제 저장 기능이 있지만 작가의 서랍이라고 이름도 이렇게 좀 예쁘게 지어서 내 글을 내가 작가가 아니어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거기에 세 개의 글이 미리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브런치는 글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래서 가장 크게 브런치 팀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가의 서랍에 담긴 세 개의 글이 됩니다. 나의 첫인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첫인상을 만드는데, 이걸 굳이 왜 내가 읽어야 되지?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뭘 읽고 싶어 할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 글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라고 해도 내가 그냥 나의 넋두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면 안 되고 이 글을 브랜딩을 하시는 거예요. 내 캐릭터에 맞게.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명품 브랜드들. 그 캐릭터들이 되게 확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을 떠올리면 이 브랜드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고 근데 이 브랜드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타깃으로 하고자 하는 독자들이 내 글을 읽고 싶어 하려면 이 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략을 세워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